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적게는 100살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보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운 나쁘게 아무 이유 없이 병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미리 관리를 좀 할 걸 이라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노화의 종말.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하버드에서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 책에서는 물론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제쳐두고요. 정말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저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루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요,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을 몸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실제로 유전자가 이런 장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10%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기존에 뭔가 커먼 센스로 알고 있던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적게 먹기입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요, 먹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먹지 말아야 돼, 되게 좋은 걸 먹어야 돼,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이 저자는 어떤 것을 먹든 간에 매 끼니당 25% 정도의 열량을 제한하면요, 훨씬 더 장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거를 어릴 때부터 40세 이전부터 시행을 하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매 끼니를 앞으로도 평생 적당하게 배부르지 않게 먹으라는 건데요. 저도 이걸 좀 실천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작심삼일 3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매 끼니마다 이렇게 나한테 고문을 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저자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특히 추천하는 방법은 16:8 간헐적 단식이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하기입니다. 이 운동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반복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10년 이상 장수를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분 정도 매일 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책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체내에는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히지도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나 열량 제한 이것만 하거나 아니면 운동만 하는 것은 장수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무조건 병행을 해야지만 시너지가 나면서 장수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조금씩이라도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차갑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부 체온을 낮췄더니 수명이 증가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급적이면 잘 때도 얇은 이불을 덮거나 시원하게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른들을 보면은 무조건 옷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원하게 하고 서늘하게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온 노출을 하는 것도 장수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저온 노출을 해서 이 갈색 지방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기전이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크라이오테라피. 이 영하 거의 11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3분 정도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거, 요즘 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체내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장수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건요, 이렇게 급격하게 낮은 체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저체온증을 유발해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적당한 노출을 통해서 몸에 주기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저자가 하는 루틴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저자가 하는 실천 방법은 설탕이나 빵, 뭐 파스타 같은 것은 최대한 적게 먹고 후식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는 막 강박적으로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빠뜨린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주식에서 탄수화물을 빼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후식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지금 거의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과 관련해서 저자는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하고, 또 주말마다 체육관을 가고 난 다음에 꼭 냉수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평소에 잘 때 좀 얇은 이불을 덮거나 서늘하게 하고 자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매일 회진을 도니까 회진을 돌 때마다 항상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냉수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정말 각성도 되고 뭔가 긴장도 바짝 들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장수에도 효과가 좋다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노화의 종말에 대한 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